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 유권자의 41.08%를 획득해 당선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득표로 2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785만 2,849표보다 무려 550만 표 이상의 표차를 보여 역대 최다 득표차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3위를 차지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4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6.76%,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6.17% 등의 순이었습니다.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학생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유희광 기자입니다. 9일 치러진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정해졌습니다. 국민들은 19대 대통령에게 어떤 정책이나 제도들을 원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18대 정권에서는 끼리끼리 쉽게 말해서 적폐청산을 많이 했는데 19대 때는 정의가 바로 서고 적폐가 청산될 수 있도록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냥 가장 큰 숙제가 어떻게 보면 저출산인 것 같아요. 저도 한 아이 엄마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미래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으면 해요. 그러니까 육아나 또는 뭐 성장기에 있는 학생이든 그렇게 쭉쭉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인데 졸업하면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일자리 찾기도 힘드니까 앞으로의 대통령은 취업에 관련해서 제도나 정책이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곧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문제가 이제 출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너무 복지가 이런 쪽으로 체제가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출산을 미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집도 사야 되고 이런저런 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바로 출산을 해버리면 일단은 복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도 그만둬야 되고 그러면 남자 혼자 벌어서 요즘에는 살 수 있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정책이 좀 잘 돼야 나라도 좋아지고 우리 서민들도 좋아지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걸 바래요. 이렇듯 19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김제시 용지면 신안마을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는 뒤늦은 현장 행정에 나서는 등 대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시 신안마을 주민들과 혁신도시 입주민들이 축산분뇨 악취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안마을 주변에는 분뇨 가공 공장,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폐기물 처리 장비 다수의 돈사와 닭 사육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 주민 이현심 할머니는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거름 냄새가 많이 오니까 말도 못해요. 이 빨래를 널덜 못해요. 옷 입고 여기에서 빠른 옷은 입고 나가들 못해요. 그런 정도요. 그래도 이 축사에서는 별로 안 나요. 나기야 나죠.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못 견딜 정도로는 안 나요. 거름 공장에서 주로 많이 나서 못 살게 만들어요. 또 다른 마을 주민은 그동안 김제시와 지방환경청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도원을 찾아가 상황을 알렸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의 원인으로 분뇨 가공시설을 지목하고 있으나 김제시와 인근 업체들은 축산 농가를 의심하는 등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대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랜 한결입니다. 전북 고창군은 안전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안전문화 정착에 나섭니다. 고창군은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군민들의 안전불감증 해소는 물론 안전위험 요소를 찾아 예방할 계획입니다. 포상금 지급은 안전신고를 통해 안전위험 요소 개선에 기여하거나 안전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사람 등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 안전한 고창군을 만드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라는 휴대전화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접수된 안전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가 3시간 뒤에 침수 발생을 예측해서 자치구별로 알려주는 비상발령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호우 예보에 따라 침수 유형을 분석하고 강우시 3시간 뒤에 침수 발생을 사전 예측해 자치구별로 예비비상과 긴급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돌발강우나 국지성 집중호우를 관측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저고도 소형 레이더망을 활용합니다. 아울러 침수 피해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내 소방서에 양수기 400대를 지원합니다. 전북 완주군 인구가 올해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월 말 현재 인구는 95,838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 인구는 월 평균 90명 정도 증가하고 지난해 말에 비해 358명 늘어났습니다. 읍면별로는 봉동읍이 2만 7천 명을 넘어서면서 인구 증가를 이끌었는데 올해 제네리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입주가 본격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효과를 본 이서면, 귀농귀촌 등의 영향에 힘입은 고산면 등도 인구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